자, 134페이지고요. 통계 1단원입니다. 통계 첫 단원입니다. 시작할게요. 뭐 앞에서 선생님 경우에서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 확률 뭐였는지 기억 안 나요? 됐어. 그냥 앞에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야. 자, 확률 변수가 뭘까요? 자, 확률 변수란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수. 변수인데 변수 앞에 확률이 붙었지? 그치? 확률이 있는 변수야. 다시 말하면 어떤 값이 계속 변할 거야. 변수 자리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그때 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얘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얘네들을 각각 구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변수를 우리는 확률 변수,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그 값과 확률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걔를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거 있잖아. 동전을 3번 던져. 이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죠. 이때 이 앞면이 나오는 이 횟수를 우리가 변수라고 할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라고 할게요. 변수 x라고 해볼게. 그럼 x가 0이 될 때 그때 확률 구할 수 있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지? x가 1이 될 확률, 다시 말해서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죠. 까먹었다고? 네. 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알잖아.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도. 그지? 3개 전부 다 앞면 나올 확률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변수로 놨을 때 그 변수의 값을 정할 수 있고 그 정한 값의 확률을 알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얘를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상 x로 많이 표현을 해요. x, 확률 변수 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확률 변수의 종류가 2가지 있어. 첫 번째가 이산확률 변수.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 이산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산? 옛날에 이산 수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산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끊어져 있는 걸 얘기해. 그래서 변수 x가 1, 2, 3, 4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변수가 자연수 또는 정수 형태로 쓰여져 있으면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불러. 그럼 연속은 뭘까? 변수가 연속되어 있는 거야. 0도 있고 0.00001도 있고 0.000000001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럼 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실수로 표현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생활에서는 이산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거야. 주사위 동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횟수가 0, 1, 2, 3 이렇게 정수로 딱딱딱 끊어졌을 때 그때 이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 이렇게 읽고 연속 확률 변수는 뭐 몸무게, 키 이런 거 몸무게가 70kg 있고 71kg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70과 71kg 사이에 무수히 많은 몸무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은이 키 몇이지? 키 몇이니? 와 무슨 키까지 비밀이야. 민경아 키 몇이야? 167이죠? 진짜 딱 167일까? 아닐 거라고. 166.2370 이렇게 될 거라고. 이때 이제 나오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근사값 개념이잖아. 오차 한계에 따른 근사값 범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죠. 그래서 확률 변수의 종류는 크게 2가지. 이산과 연속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x가 0일 때 확률이 누구? 1일 때 확률이 누구? 2일 때 확률이 누구? 3일 때 확률이 누구?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잖아. x에 0 넣으면 나오는 확률, 1 넣으면 나오는 확률, 3 넣으면 나오는 확률 이렇게 변수 x와
그 확률의 관계식이 나오겠지. 변수 x와 그때 나오는 확률의 관계식. 변수 x와 x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의 관계식. 다시 말하면 얘를 우리는 함수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 x에 누가 들어와? 그때 확률 누구. x에 1이 들어와? 그때 확률 몇. 2 넣으면 그때 확률 몇. 이렇게 확률과 변수의 관계식을 갖고 함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산확률 변수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요.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확률식이에요. 확률식. 확률 관계식. x가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이때 함수의 이름이 달라요. 왜? 변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산이냐 연속이냐.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들은요, 이산확률 변수와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낼 때 이산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 x가 1일 때의 확률, x가 2일 때의 확률들을 언급을 할 거야. 얘를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x가 0일 때 그때 확률 이렇게 p를 붙여요 앞에. x가 1일 때 그때의 확률 이렇게 붙일 거야. x가 2일 때 그때 확률 앞에 p를 붙이면 확률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괜찮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변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셀 수 있어. 자연수 혹은 정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만들 거야. 확률 분포표를 만들 겁니다. 확률이 분포된 표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표. 어떤 식으로? 이렇게. x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을 표로 만들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이렇게. 그래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자마자 2일 때 확률 누구, 3일 때 확률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표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몇 나올까? 1입니다. 됐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어렵나요? 모든 확률 다 더한 거 1이다? 자, 교재 체크 좀 해보도록 할게요. 134페이지고요. 자, 어떤 시행 결과에 따라서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그 값과 확률이 정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x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가 1이 될 때의 확률, 2가 될 때의 확률, 3이 될 때의 확률. 변수와 확률의 관계식이 성립되겠지.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함수가 되는 거죠. 그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 이산에서 빼먹었네요. 그럼 이산은 뭐냐? 이산확률 변수는 뭐냐?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플러스나 더 써야 정수. 자연수 혹은 정수 형태로 셀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이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친구의 확률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산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 만들어 놓고 표를 보면서 답을 찾습니다. 하나 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우측 135페이지로 가시면요,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이때 우리는 확률을 표현하는 표현 앞에다 p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앞에다 p를 붙여. 그래서 p x는 1. 무슨 뜻이야? 변수 x가 1이 될 확률. 이렇게. px2 무슨 뜻이야? 변수 x가 2가 될 확률을 구해줘. 라는 겁니다. 앞에 p가 붙으면 이거는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확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겠니? 마찬가지 여기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은요. 확률이니까 P로 언급이 되죠. 변수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1개 이상 2개 이하로 나올 확률. 그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성질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별 내용 없어. 모두 다 더하면 1이다. 뭐 이 정도야. 자, 개념 체크 1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수로 표현되어 있네. 관계식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잘 보세요. x에는 1부터 5까지 넣을 수 있다고 했지. 그럼 x 자리에 1부터 5까지 넣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보세요. 처음이니까 천천히 간다. x에다 1 넣으면 p 라지 x가 1일 때 k분의 1. 됐죠? x에 2 넣으면 p x가 2일 때 k분의 2. 3일 때, 4일 때, 마지막 5일 때 p x가 5일 때 k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이야? 변수 x가 1일 때 확률이 k분의 1이래. 2일 때 확률은 k분의 2래. 5일 때 확률은 k분의 5래. 라는 뜻이야. 여기서 문제. x에는 1부터 5까지 넣을 수 있지. 다 넣었네요. 그럼 여기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 맞니? 민경아, 보고 있니? 그럼 모든 확률을 다 더해 볼게요. k분의 1 더하기 k분의 2 더하기 k분의 5까지. 그럼 k분의 몇이에요? 15죠. 등차수열 합이죠. 1부터 5까지. 네. 2분의 5 곱하기 6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몇 나온다? 1 나온다. 그럼 k는 몇인 거야? 15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어렵나요, 혹시?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익숙해지자는 거야. 자, 2번 볼게. 자, 2번 문제 보시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 확률이 분포된 표를 줬네. 확률 분포표.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다 더하면 1이야. 그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문제. 다 더하면 1이야. a가 몇인지 구할 수 있겠죠. 8분의 1, 8분의 1, 8분의 3 다 더하면 8분의 5인데 얘는 누구? 8분의 3이겠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문제 요거 구하라고 그랬죠. 확률 구하래. 변수 x가 어떻게 될 때? 2a 넣으면 몇이에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얘들아, 4분의 3은 1보다는 작은 애지, 0보다는 큰 애지. 그럼 어디 확률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확률 구하면 되는 거죠. x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지. 맞아? 그럼 x에 누가 올 때? 1이 올 때, 2가 올 때, 3이 올 때 이 세 개를 더하면 되겠네. 다시 말하면 0이 아닐 때의 확률이네요. 되겠어요? 변수 x는 0, 1, 2, 3 이렇게 4개밖에 못 오는 거야. 근데 언제? 4분의 3보다 클 때. 저 그냥 3개 더하면 돼요? 3개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몇일까요? 8분의 7이죠. 쌤, 저 책이 없어요. 할 거예요? 딱 한 번만 정해주면 자, 안 돼요? 그러면 네? 쉬는 시간 몇 분에 싶은지 한 번만 정해주면 안 돼요? 왜요? 햄버거 시켜놓게? 나 지금 그러고 57분. 57분이요? 약속했어요. 나 50분 살아나간다 얘기해요. 그럼 너는 약속했다. 공부해라. 오케이. 자, 필수 예제 3번 보시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3개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몇 개의 공을 꺼내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낸다는 말 자체는 꺼내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 주머니 안에, 내 손바닥 안에 흰 공과 검은 공 3개가 랜덤하게 들어오니까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뽑을 때랑 검은 공 하나, 흰 공 2개 뽑을 때 어차피 내 한 손 안에 다 있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어. 이 말을 왜 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쓰려고? 조합 쓰려고.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괜찮니? 그 다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공 3개를 꺼냈는데 흰 공이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네. 검은 거 3개만 뽑으면 흰 공이 없는 거지. 그럼 이 변수 x는 0이 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1개만 올 수도 있지. 2개만 올 수도 있죠. 3개 다 흰 공일 수도 있지. 맞니? 또 다른 경우 있어? 없지. 왜? 공을 3개만 꺼내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고 분포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내고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다 구하래. 그럼 우리는 바로 표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해볼게.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2, 3 요렇게만 올 수 있어.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확률은 어떻게 구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해당되는 경우의 수지. 전체 공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습니다. 맞니?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7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뭐예요? 7C3. 이게 전체야. 근데 변수 x가 0일 때, 다시 말하면 흰 공의 개수가 0일 때 뭐만 나왔다? 검은 공만 나왔다지. 검은 공 몇 개? 3개 중에 3개가 다 나오는 경우. 딱 요 한 가지 경우를 보는 거야. 됨? 왜 33이지? 검은 공 3개 중에 3개를 선택했으니까. 그러면 흰공일 수도 있잖아요. 네? 흰공일 수도 있지 않아요? 저렇게 되면? 우리는 전체 경우에서 검은 공 3개 있잖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봐. 흰 공 4개랑 검은 공 3개 있는데 여기서 검은 공을 3개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니? 그냥 검은 공 3개 중에 3개를 다 선택하는 거야. 앞에 있는 3은 검은 공 전체 개수야. 뒤에 있는 3은 선택하는 개수야. 그럼 봐봐 다시. 여기 사람들 있죠? 7명 있죠? 이 중에 남자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지. 나밖에 없으니까. 맞아? 남자가 전체 1명 있는데 그 중에 1명 선택해. 1C1이야. 됐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경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남자 2명 고를게. 돼? 안 돼? 안 되지. 왜? 전체 남자 1명인데 어떻게 2명을 골라? 말이 안 된다고.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고르고 싶은 것만 남겨놓고 선택을 한 겁니다. 33. 자, 두 번째. 흰 공을 하나만 고르는 경우. 전체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자, 흰 공이 4개 있지. 흰 공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검은 공 몇 개? 3개 있지. 그 중에 2개를 고르면 되죠. 됐어? 마찬가지. 7C3분의 검은 공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미안합니다. 흰 공 4개 중에 2개를 고르고, 검은 공 3개 중에 1개를 고르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흰 공이 3개 나올 확률은 전체 7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흰 공 4개 중에 3개만 딱 고르는 경우가 될 거야. 괜찮나요? 자, 7C3이 몇입니까? 765를 3이 1로 나눠서 35죠? 35분의 1. 됐죠? 얘는 35분의 4 곱하기 3이네요. 12. 얘는 35분의 18. 35분의 4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되겠어요? 민경아? 괜찮니? 돼요? 좀 들어봐, 스키야.
들어봐. 되겠어? 자, 문제 되겠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 앞에 좀 보세요. 확률 변수 x에 특정한 x 값을 넣으면 나오는 값을 표현할 거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단 분모는 다 7C3이었지. 맞아? 어떻게 변했냐면 이 변수 x가 흰 공이잖아. x에 0 넣으면 흰 공 4개 중에 요 x개만큼 선택을 할 거고 검은 공 3개 중에 3에서 x를 뺀 것만큼 선택을 했어. 맞아? 그래서 x에 0 넣으면 뭐 나와? 7C3분의 0이니까 3C3. 얘가 나온 거야. 1 넣으면 어떻게 돼? 7C3분의 흰 거 4개 중에 하나 뽑고 검은 거는 3개 중에 2개만 뽑은 거야. 왜? 하나 이미 뽑아갔으니까 남은 거 뽑은 거야. 해서 관계식을 만드는 게 1번 정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표 만든 다음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 만들었죠? 그럼 그래프로 그리라네. 그럼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잘 보세요. 여기가 확률, 여기는 변수 x.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1일 때 확률은 몇이야? 35분의 1.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은 35분의 12. 아이고. 35분의 12. 35분의 1. 2일 때 확률은 35분의 18. 3일 때 확률은 35분의 4. 자, 다음과 같이 점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끝. 왜? x에 넣는 게 0, 1, 2, 3 4개밖에 없어. 그럼 이 4개만 점으로 찍으시면 되겠죠. 얘는 1.4인데. 막대로 그려놨네요. 점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점으로 찍은다. 끝. 확률 분포 그래프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변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여기 얘기하는 거네요. 몇이야? 35분의 22가 되겠네요. 됐죠? 2개 나올 확률, 3개 나올 확률 더하면 2개 이상 나올 확률이잖아. 그지? 이렇게 정리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안 괜찮죠?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에서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여기서 기대값의 다른 말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자,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웠어. 시험을 봤는데 점수, 도수 하고 가로치고 명이라고 써있죠. 5점 맞은 애가 2명, 6점 맞은 애가 3명, 7점 맞은 애가 몇 명 있어야 돼? 한 명 있다고 볼게요. 그럼 이때 전체 합 몇 명이니? 6명이죠? 이때 평균을 구해줘 라고 말하면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나요? 이렇게 풀었어. 5점짜리가 2명이지? 그럼 5 더하기 5. 6점짜리가 3명이지? 6 더하기 6 더하기 6. 7점짜리 1명이죠? 7. 6명의 점수를 다 쓴 다음에 몇으로 나눠? 6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야. 이 과정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 둘이 곱한 거 써. 5 곱하기 2. 같은 값이야.
6을 3번 더한 거, 야, 둘이 곱한 거 써. 6 곱하기 3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5 2개 있고 6 3개 있고 7 한 번 더하면 35. 얘를 6으로 나눈 값. 맞죠? 몇이에요? 평균 6분의 35였습니다. 이게 평균 구하는 값이었어. 과정이었어요. 맞아? 그 다음에 또 뭘 구했냐면 편차를 구했어요. 편차. 중3 과정입니다, 지금. 편차는 뭐냐? 별량 빼기 평균. 다시 말하면 내 점수와 평균과의 차이를 의미해. 편차를 도대체 왜 구하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산포도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계되어 분포된 정도.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래서 이 편차를 구한 다음 이 편차를 제곱한 다음 평균을 구하면 우린 얘를 분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을 표준 편차라고 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차가 커 작아 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표준 편차를 줄여서 편차라고 말한 겁니다. 루트 씌운 이유는 간단해. 평균과 나 자신의 차이를 제곱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원래의 단위로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이산확률 변수에 나와 있는 값들을 보면서 이 친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얘를 조금 말을 바꿔서 표현해 볼 겁니다. 이제 고2 혹은 고3 과정으로 변합니다. 쌤 고3 못 쓰죠?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 학생이 몇 명 있죠? 6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6명의 학생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할 거야. 그때 이 학생의 점수를 변수 x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얘를 표로 만들어 봅니다. 이 변수 x가 점수니까 5점이 될 수도 있고 6점이 될 수도 있고 7점이 될 수도 있죠. 내가 한 명을 선택했을 때 그 학생 점수가 5점일 확률은 몇입니까? 6분의 2죠. 전체 6명 중에 2명이 5점이니까. 그럼 6점일 확률은 몇이야? 6분의 3이죠. 7점일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모든 확률의 합은 1이 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서 다음과 같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분포표로 줬을 때 이 친구의 평균을 빨리 구하는 방법은 뭐냐? 둘이 곱합니다. 둘이 곱해요. 둘이 곱해. 그리고 더하면 이게 평균이야. 써볼까요? 6분의 2 곱하기 5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더하기 칸이 조금 작다. 밑에다 쓸게. 6분의 1 곱하기 7이야. 자, 이거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지. 6분의 5 곱하기 2. 됐죠? 더하기 6분의니까 6분의 3, 6 곱하기 3. 거꾸로 쓸게.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여기는요. 플러스 7인 거죠? 맞아?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이 서로 뭐야? 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변수 x와 그때 x가 나올 확률을 곱한 다음 전부 더하면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얘를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럼 선생님 이거 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포도, 다시 말하면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나요? 있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구한 기대값 평균을 가지고서 변수 x에서 뺀 다음 다시 평균을 구하도록 할 거야. 이 과정은 교재를 일단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다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9페이지 갑니다.
보세요. 첫 번째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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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교재?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자, 거기 있죠?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얘를 다른 말로 평균이라고 불러요. 왜 기대값인지는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기대되는 x의 값입니다. 말이 되게 로맨틱하다. 기대되는 x의 값. 이딴 짓거리를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x의 값이야. x가 나오는 값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송부 활동 때문에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온다고? 오고 있다고요? 왜요? 아니 안 온다는지 잘 안 온다니까. 한 일주일 걸려서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역시 왜요? 사람이다 이 새끼야. 계속합니다. 정아야, 정아야, 정아야. 형 충전할 거 없어요? 네. 꽂는 것도 없어요? 자, 볼게요. 우리는 이 변수의 x의 기대값을 이렇게 표현해. ex, x의 기대값, x의 평균값, 이렇게 기호를 써요. 연산과정은 어떻게 된다? 변수 x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때 합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서? 시그마로 바꿔서 말해도 되겠지? 라는 겁니다. 이 나오게 된 원리는 방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외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자, 분산 어떻게 구해?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죠. 맞아? 여기 볼게. x, 변수에서 평균. 자, ex를 스몰 m이라고 바꿨었어요.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한 거에 뭐야? 기대값이야. 평균이야. 됐니?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다음 제곱한 거에 평균이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여기서 요 부분. 요 부분 밑줄 치고 편차라고 써두세요. 편차.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되겠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거를 우리는 분산, vx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수 x의 분산. 분산이니까 v예요. 분산이니까 v입니다. 분산 v. 아하. 하핫. 앞에 저거 안 보여줄 거예요? 헤헷. 네? 앞에 충전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앞에 네. 충전기 없어요? 그 다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얘는 시그마 x. 시그마 x 이렇게 읽어요. 쌤! 마그마 아닙니다. 시그마 x. 1이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1부터 9까지가 알파부터 오메가예요? 아니죠? 뭐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몰라? 관심 없어요. 뭐 6이 헥타? 옥타? 5가 옥타고 6이 그러니까 9가 오메가는 맞아요? 5가 펜타다. 펜타. 6이 옥타. 7이 옥타인가? 몰라? 몰라요? 맞아, 그거 물어보려고. 자, 요거까지만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가 문제를 살짝 보면서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몰라.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 뒷면 나오면 20원의 상금을 받아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상금의 액수를 변수 x라고 할 때 이 x의 기대값,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의 기대값이야. 뭘 찾아라? 평균을 찾아라.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이 짓거리를 하면 두 번이죠? 두 번 하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평균값을 보자는 거야. 어허.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잖아. 얼마가 나올지 쫄 수 있는 값. 갑니다. 앞면이 나오면 100원, 뒷면 나오면 20원이죠.
그럼 내가 이 상금의 금액을 변수 x라고 놨어. 그럼 x에 올 수 있는 값들은 누가 있냐면, 자 봐봐. 아, 뒷면만 2번 나와. 얼마야? 40원이죠. 이게 제일 작은 금액이지. 앞면 하나 뒷면 나오면 120원. 앞면만 2번 나오면, 그럼 여기서 문제. 다음과 같이 상금이 나올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둘 다 뒷면 나올 확률 몇이에요? 4분의 1. 뒷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됐죠? 그럼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4분의 2. 왜냐면 이거잖아. 앞면 뒷면 나올 때, 뒷면 앞면 나올 때. 됐어요? 네. 약분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 200원 받을 확률 4분의 1. 다 더하면 몇이죠? 1. 확률의 총합은 1. 됐죠? 근데 왜 4분의 2예요? 앞면 뒷면 나올 확률 몇이야? 앞면 뒷면이요? 뒷면 앞면 나올 확률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 두 개잖아. 그러면 120원이잖아. 그지? 오케이? 앞뒤 나올 때, 뒤앞 나올 때 둘 다 120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두 개니까 4분의 2. 아니 앞면 뒷면이든 뒷면 앞면.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이잖아. 처음에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나눠서 본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죠. 계속 가볼까요? 친구 보자. 그럼 문제입니다. 기대값 어떻게 구해? 방금 얘기했던 거. 둘이 곱해. 둘이 곱해. 둘이 곱해서 더한다고. 끝이야. 곱하면요? 10. 곱하면 60. 곱하면 50. 몇이에요? 120. 이게 바로 뭐다? 변수 x의 기대값 혹은 상금의 평균값이 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한 300명이 와서 이 짓거리를 했대. 300명이 와서. 그럼 평균적으로 상금은 얼마가 나갈까? 상금의 총 합은 몇일까요? 여기다 300 곱하면 되는 거죠. 됐어? 평균값이니까. 그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대값. 내가 이 짓거리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기대값과 평균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자, 5번.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표와 같고요. 이 x, 변수 x의 기대값이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x의 평균이란 뜻입니다. 이게 4분의 3이래. 그 평균 어떻게 구한다? 곱하죠. 곱하면 0, 곱하면 a, 곱하면 2b가 문제에서 4분의 3이다. 자, 첫 번째 식 하나 나왔습니다. a 더하기 2b는 4분의 3이야. 됐죠? 그 다음 또 있잖아. 뭐였어?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몇 나와? 1 나와. 그럼 두 번째 식 a 더하기 b는 몇이다? 2분의 1이다. 둘이 연립하면 되겠네요. 빼면 b는 4분의 1. b가 4분의 1이니까 a는 4분의 1이었겠네. 됐죠? a, b 값을 구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분포표를 짧게 3개짜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를 x1, x2, 깜짝아, x3이 있어. 그리고 이때의 확률을 각각 P1, P2, P3라고 할게요. 이때 변수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이렇게 쓴다. 됐어? 자, 편의상 우리가 변수 x의 기대값을 그냥 m 이렇게 표현을 할게. 스몰 m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뭘 구해? 편차를 구하죠. 맞아?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죠. 그게 뭐야? 분산이야. 그럼 여기에 편차를 써보도록 할게요. 편차는요, x1 빼기 m, x2 빼기 m, x3 빼기 m이지. 맞니? 그럼 밑에다가는 편차의 제곱값을 써볼게. 그럼 뭐 하면 돼? x1 빼기 m 제곱, x2 빼기 m 제곱, x3 빼기 m 제곱인데 이거에 뭐가 필요한 거야? 평균이 필요한 거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얘하고 확률 곱하, 얘하고 확률 곱해, 얘하고 확률 곱해. 그래서 더하면 된다며. 이게 평균 구하는 값이었잖아. 맞니? 편차 제곱의 평균값. 그러면 x1-m 제곱의 p1 더하기 x2 빼기 m 제곱의 p2 더하기 x3 빼기 m 제곱의 p3가 되겠죠. 이게 바로 변수 x의 분산값이다. 전개합니다. 전개할 때 잘 보세요. 바짝 차려라 정신. 자, 봐봐. x1 제곱 p1이야. 됐죠? 그 다음 전개하면 마이너스 2mx1 p1. 됐죠? 전개하면 m 제곱 p1.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전개할 거야. 얘는 밑에다 계속 이었을게. x2 제곱 p2 2mx2 p2 m 제곱 p2. 마지막 세 번째 거 그대로 연결해서 씁니다. 요렇게. 이거 다 더하면 평균이잖아. 맞니? 다 더하면 분산이잖아. 다 더할 거야.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좀 볼게요. 여기 좀 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얘네들 말고 가운데 있는 애들 보자. 마이너스 2m이 전부 다 있네. 그럼 가운데 있는 얘네들은 마이너스 2m을 앞으로 끄집어낼게. 남은 거 불러본다. x1 p1, x2 p2, x3 p3. 괜찮지?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애들 볼게요. 여기는 m제곱이 다 있네. 앞으로 끄집어낸다. p1, p2, p3. 됐죠? 앞에 있던 요 세 개는 계속 연결해서 씁니다. 그냥 쓴다. x1 제곱 p1, x2 제곱 p2, x3 제곱 p3.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요 부분이야. 이거 뭐야? 얘잖아. 평균으로 쓸 수 있네? m으로 바꿔 쓰네? 그럼 뭐야? 마이너스 2m제곱. 얘네 뭐죠? 확률의 총합이지. 몇이야? 1이네? 그럼 얘는 그냥 m제곱이네? 계산되지? 마이너스 m제곱. 맞아? 앞에는 x1제곱 p1, x2제곱 p2, x3제곱 p3만 남아. 됐어요? 여기서 마지막 줄에 있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보세요. x1 제곱이랑 얘를 곱한 값, x2 제곱이랑 얘를 곱한 값, x3 제곱이랑 얘를 곱한 값. 다시 말하면 이 변수 x 제곱값의 평균. 이해돼요? 네. 변수 x 제곱값의 평균에서 이게 뭐였어? 그냥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야. 됨? 자, 이거를 줄여서 얘기합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따라해볼까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제곱의 평균, 제곱한 값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민영아, 뭐라고? 이게 분산입니다. 다시 분산은요, 문자로 표현하면
제곱한 값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됐죠? 이거 조금만 입에 붙여놔. 그럼 안 헷갈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분산 구하는 값. 여기에 루트 씌우면 뭐다? 표준 편차 시그마 x. 분산의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다. 자, 3번 문제. 6번 문제로 가봅니다. 6번 개념 체크 6번 보세요. 자,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평균 x의 기대값 구해볼게. 어떻게 구해?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끝. 몇이에요? 15분의 2, 5분의 2, 3분의 3, 5분의 4, 15분의 10. 계산할 수 있겠죠? 15분의 6이고 15분의 10이고 됐죠? 얘는 뭐 15분의 15고 그럼 15분의 분자끼리 쪽도 하면 되겠네. 2 더하기 6 더하기 15 12 10이네요. 37 45 몇이야? 3이네. 됐죠? 그럼 더하기입니다. 없죠. 피하면 어떡해. 자, 그 다음 분산은요 어떻게 구한다?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럼 여기서 문제. 변수 x가 보이지? x의 제곱은 1, 4, 9, 16, 25야. 이거의 평균 어떻게 구해? 둘이 곱해서 더하자고. 그러면 1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이네요. 더하기 3분의 9 더하기 5분의 16 더하기 15분의 50이 되겠죠? 되겠어요? 제곱의 평균. 여기에서 뭘 빼? 평균의 제곱값 9를 빼자고. 그럼 분산. 되겠니? 통분한다. 15분의 3 곱했죠? 12 15분의 9, 5, 45 15분의 3 곱했죠? 48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2 더하기 12 더하기 45 48 50이니까 157 15분의 157에서 9를 뺀 값이죠? 그죠? 그럼 15분의 9는요 135네요. 15분의 135 얘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15분의 22 이게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분산의 무한값 루트 씌움값 루트 15분의 22 뭐 유리화 하든 말든 이 정도야 뭐 됐죠. 그래서 지금 늦게 온 아연이 같은 경우는 물론 앞에서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이산항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 어떻게 구해? 변수 x하고 확률을 다 곱한 다음 지네끼리 짝쳐서 곱한 다음 더하면 돼. 분산은 변수 x를 제곱해. 그 다음 평균을 구해놓고 평균의 제곱값을 빼주면 돼. 루트 붙이면 표준 편차야. 어려워? 너희들한테 이거만 물어본다고. 이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와. 예제 7번 같이. 요 예제 7번 말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